여러분 8인 8색 이들이 어떤 성향이고 이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제일 알 수 있는 건 과거에 이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면 이들의 성향을 좀 알 수 있겠죠. 자, 제가 6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는가.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중에 찬양 고무죄를 없애야 한다. 위헌이라는 올라왔어요. 의견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가. 대북전단 아시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북전단 보내는 거. 그거를 금지하는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저기 이제 민주당 주도로. 그래서 거기가 표현의 자유 이제 위반이다라고 해서 올라온 거. 요거 어떻게 판단했느냐. 그다음에 안동환 검사 탄핵,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까지. 요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서 의견 성향 한번 봅시다, 우리. 자, 첫 번째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 1965년생 서울대 법대로서 대통령 몫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임기 끝납니다. 4월 18일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죠. 문 재판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기각. 탄핵 안 된다라는 거죠. 국가보안법 중에 찬양 고무죄, 그러니까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고무하는 거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중에 위헌이다. 그러니까 요건 약간 진보 성향의 의견과 같은 거죠.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 법은 합헌이다. 문제 없다. 요것도 이제 민주당 진보 성향의 의견과 같은 거죠. 그다음에 안동환 검사 탄핵 인용.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동환 검사. 안동환 검사는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됐습니다. 탄핵. 하지만 인용해야 된다. 이것도 민주당 쪽 의견인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여기도 기각됐죠.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인용. 이것도 민주당 의견과 같은 겁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요거는 국민의힘 의견과 같은 거네요. 그죠? 기각. 자, 문영배 재판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 법대 출신의 70년생이고요.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역시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이고 노동법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 다음 후임 헌법재판관은 지금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두 명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든 그 전에 지금 탄핵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럼 이미선 재판관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자,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기각. 요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 의견이고요.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위헌. 이거는 이제 민주당 쪽, 진보 진영 쪽 의견이고. 민주당 쪽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국가보안법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견을 낸 건 아니니까. 하지만 진보 진영 쪽.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 요거는 오히려 보수 진영 쪽 메시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대북전단을 보내는 걸 왜 국가 금지하느냐라는 거죠. 위헌. 그 다음에 안동환 검사 탄핵 인용. 요건 이제 민주당 쪽.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요것도 민주당 쪽.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요건 이제 국민의힘 쪽인데 어쨌건 여기 보면 요거는 약간 보수 쪽이고 요거는 진보 쪽과 의견을 낸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고요. 언론사들이 재판관 성향을 막 보수, 진보, 중도보수 막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그걸 넣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제가 괜히 이 재판관은 이 성향입니다라고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자, 김형두 재판관 여기도 이제 많이들 주목하는데 김형두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 65년생 전형적으로 엘리트 법관 코스.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잘 나갈 수 있는 법원행정처 연구부터 해서 잘 나갈 수 있는 쪽은 다 간 엘리트 코스인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입니다. 2029년 4월까지 임기고요. 자, 볼까요?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합헌, 문제 없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안동환 검사 탄핵 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한덕수 총리 기각. 이렇게 보면 보수 진영 쪽과 맥을 같이 하는 판단을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보수로 일각에서 분석을 하기도 하죠. 자, 잘 보십시오. 김용두 재판관도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이 사람이 혹시나 대통령 탄핵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자, 정정미 재판관 볼게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역시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입니다. 처음으로 고법판사가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직행한 경우라고 하네요. 볼게요.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일부 위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안동환 검사 탄핵 인용,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여기는 조금 뭔가 딱 어렵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는 국힘 쪽, 보수 쪽, 요거는 애매하고 요거는 국힘 쪽, 보수 쪽, 요거는 민주당 쪽, 요거는 국힘 쪽. 그죠? 애매하네요. 여기 정정민 재판관은 지금 보면. 그다음에 정형식 재판관. 여기 정형식 재판관부터는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부는 판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한 것만 제가 볼게요.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성향이라고 이제 많이들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임기가 많이 남았죠. 자, 정형식 재판관은 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이 화제가 됐던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국정농단 사태 때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이나 선고를 받았는데, 자, 이제 정형식 재판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떨어뜨리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많이 공격도 받았습니다. 뭐 적폐 판사 이런 걸로. 어쨌든 이제 보수 성향이 있는 걸로 많이들 분석이 됐는데, 실제로 보면 안동환 검사 탄핵 기각 여기서부터 했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그다음에 한덕수 탄핵 아까 봤죠? 아예 각하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자, 김복형 재판관 볼게요. 김복형 재판관 아까 많이들 관심 가진다고 했죠. 김복형 재판관은 지금 대법원장, 아까 이 두 사람은 전임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거고, 지금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 인사입니다. 여기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분이라고 칭찬했었다고 하네요. 김복형 재판관은 이 두 개만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요거만 보면 약간 보수 쪽 의견과 같이 냈네요. 자,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 기각, 그것도 확고한 기각이라고 내리면서 뭔가 지금 보수 진영이 기대를 걸고 있는 재판관입니다. 자, 정계선 재판관. 아까 유일하게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인용 결정했던 인사지요. 서울대 법대고 민주당 추천 복수로 됐습니다. 됐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봤더니 엄청 똑똑했나 봐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다가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바꿔서 바로 다음 해에 서울대 법대에 갑니다. 시험 다시 봐서. 그리고 나서 사법연수원 수석이었다고 하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엄청 중형을 선고했죠. 자,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한덕수 총리 탄핵 인용. 여기는 이제 민주당 추천에 맞게 민주당의 지금 원하는 결과대로 판결을 해준 거죠. 결과를 보면. 자, 마지막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두 사람은 원래 마흔혁 재판관까지 국회에서 3명을 통과시켰는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하고 그 다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이 두 사람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된 거죠. 조한창 재판관은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기각, 탄핵 기각,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은 아예 각하.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두 개만 보면 보수 쪽. 이것도 국민의힘 추천이니까 쭉 보셨잖아요. 보시면 어떠냐면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해석이 나오겠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 이제 제일 관심이잖아요. 자, 6명 이상 인용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8명이에요. 이 중에서 3명 딱. 자, 요 3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3명. 이게 이제 민주당도 주목하는 거죠. 3명이 인용이라는 선택을 안 하면 대통령은 돌아옵니다. 자, 3명.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8대 0이냐? 8대 0은 만장일치로 인용. 요거는 이제 안 될 거라고 지금 민주당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8대 0으로 할 거면 진작 했겠죠. 뭔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만 또 모릅니다. 8대 0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8대 0. 그러면 7대 1이나 6대 2가 된다면 이 1과 2는 이 두 사람, 각하를 내린 두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당도 보는 것 같아요. 국힘도 기대하고 있고. 왜?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지명한 사람. 이 사람은 국민의힘이 지명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보수 쪽 재판관이니까 뭔가 대통령이 돌아오는 쪽으로 될 거 아니겠냐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3명이라 그랬어요. 1명이 더 필요한 겁니다. 1명. 플러스 1명. 요 플러스 1명이 누가 될 거냐? 만약에 6대 2로 그냥 인용이 되면 나머지는 6명이 다 인용이 되면 그렇게 되면 6대 2로 대통령은 못 돌아오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오려면 3명이 인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2명 말씀드렸고 그 1명. 지금 유력한 후보자로 보수가 기대하는 건 김복형 재판관인 거죠. 김복형 재판관은 누가 지명했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거예요. 현 대법원장이. 그죠? 근데 어쨌건 이진숙도 기각, 한덕수도 기각,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 위법도 아니다. 라는 쪽 기각, 기대를 하는 겁니다. 보수 쪽에서는. 그 다음에 또 한 명 기대한다면 김영도 재판관도 약간 뭔가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보면 이상민 탄핵 기각, 국가보안법은 합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 안동안 탄핵 기각, 이진숙 기각, 한덕수 기각. 어이 봤더니 뭔가 보수 쪽 성향의 판결 내렸네. 여기도 뭔가 혹시나? 그럼 잘하면 4대 4까지? 뭐 이런 보수 쪽은 기대를 하는 거고 기대하는 거고 아 정계선 재판관은 아닐 거다. 이쪽 완전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쪽 민주당 국힘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나머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도 보니까 인용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여야 모두 이건 제가 들어보면 하지만 제가 일부러 재판관들 성향 보수 뭐 이게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많이 적던데 자 이 보시고 결국 헌법재판관들은 판결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대신 요걸 소개해 드렸으니까 보시면서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들이 판단을 내릴 것이냐 한번 짐작은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릅니다. 그죠? 아직 모릅니다. 이 재판관들이 과연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탄핵을 판결한 거지 대통령 걸 또 본 건 아니니까요. 자, 근데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체 헌법재판관 이들 8명은 매일 자 지난달 25일부터 매일 대통령 탄핵 놓고 평의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8명이 모여서. 자 이들은 안에서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고 어떤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걸까요? 결과가 나오면 뭐 이제 좀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어쨌든 가장 중요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습니다.